혹시 우리가 먹는 약이 우리 몸을 넘어서 지구 전체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자연에서 온 한약과 실험실에서 태어난 합성의약품, 이 두 가지 약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과연 우리 몸과 지구에 어떤 다른 발자국을 남기는지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우리가 무심코 삼키는 작은 알약 하나가 저 멀리 강에 사는 물고기의 성별을 바꾸고 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슈퍼박테리아를 탄생시킨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바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서 생명이 순환하는 아주 건강한 숲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삭막한 땅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한약과 합성의약품이 걷는 길, 그 끝에 있는 풍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여정으로 이 두 약이 지구라는 이 거대한 몸에 어떤 처방전으로 작용하는지 그들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생애 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한약부터 살펴볼까요? 한약의 여정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을 돌보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말 그대로 완벽한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약을 다리고 남은 찌꺼기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한약 찌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게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드는 천연 비료가 되는 거예요. 질소, 인, 칼륨 같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흙이 물을 더 잘 머금을 수 있게 도와주죠. 심지어 일부 성분은 해충을 막는 천연 살충제 역할까지 해서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말 그대로 지구를 살리는 자원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합성의약품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왔다가 결국엔 환경에 버려지는 딱 일방통행 도로 같아요.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순환이 끊어진 길인 거죠. 문제는 이 약들이 자연에는 원래 없었던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화합물, 바로 제노바이오틱스라는 점이에요. 자연이 이걸 어떻게 분해해야 할지 모르니까 강과 바다에 그대로 남아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령처럼 떠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소철해장에서 걸러지지 않은 피임약 성분은 수컷 물고기를 암컷으로 만들고요. 항우울제 성분은 물고기를 둔하게 만들어서 포식자에게 쉽게 잡아먹히게 만듭니다. 생태계의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인도 제약공장 근처 강물에서 발견된 항생제 농도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치의 무려 수천 배에 달합니다. 이곳은 사실상 어떤 강력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배양기가 되고 있는 셈이에요. 이건 그냥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약이 우리 바깥 세상, 그러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봤다면요. 이제 시선을 우리 몸 안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작은 알약들이 우리 세포 안에서는 과연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혹시 드럭머거, 우리말로 하면 영양소 도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름 그대로예요. 일부 합성의약품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를 몰래 훔쳐가는 도둑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원래 치료하려던 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물론 이 약들, 급성질환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할 땐 이런 그림자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드시는 고지혈증약 스타틴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코엔자임 Q10을 고갈시켜서 이유 없는 근육통이나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당뇨병 약인 메트포르민은 신경 비타민인 B12를 부족하게 만들어서 손발 저림 같은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문제를 만드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영양소 도둑질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미토콘드리아가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합성의약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마치 자동차 매연처럼 해로운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해요. 이 활성산소가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설계도, 그러니까 DNA를 손상시키면 에너지 생산이 멈춰버립니다. 전기가 끊긴 공장처럼요. 결국 세포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으니 스스로 죽어라 라는 자살 신호를 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 때문에 우리 몸의 노화 시계가 더 빨리 가게 되는 가속 노화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합성의약품이 우리 세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셨다면 이제 다시 한약의 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한약은 정반대의 역할을 해요. 공격이 아닌 재생, 파괴가 아닌 복구를 돕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근데 한약은 안전한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바로 이 HNGMP가 그 대답입니다. 요즘 병원에서 처방되는 의료용 한약은요, HNGMP라고 해서 식품보다 훨씬 더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같은 유해 물질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사받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약재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한약이 추구하는 목표는 엔티에이징을 넘어서 슬로우 에이징, 그러니까 저속 노화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억지로 막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시간에 좀 더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흐르도록 돕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몸 본연의 재생 능력을 극대화해서 세포 수준에서부터 건강을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저속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텔로미어에 있습니다. 우리 신발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캡 아시죠? 그것처럼 염색체 끝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캡이에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지는데 이게 바로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텔로미어의 길이는 우리 주민등록증 나이가 아니라 진짜 생물학적 나이를 보여주는 시계라고 할 수 있죠. 이 내용은 정말 놀라운데요.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환기 같은 일부 한약재 성분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막거나 심지어 다시 길게 만들어주는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노화 시계를 멈추거나 되돌리는 거죠.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만성염증을 끄고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앞에서 봤던 합성의약품의 가속노화 작용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자, 이론은 알겠습니다. 한약은 순환과 재생, 합성약은 선형과 독성.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에서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학을 가장 성공적으로 통합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는 나라,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서양 의학의 최전선에 있는 일본에서 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에게 한약, 즉 칸포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약이 더 이상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대체의학이 아니라 현대 의료 시스템 안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은 핵심적인 치료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통합의학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를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공격해서 극심한 부작용을 낳잖아요. 특히 신경손상이 심각한데요. 항암치료만 받은 환자는 무려 91.7%가 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차신기환이라는 한약을 함께 복용한 환자들은 그 비율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어요. 한약의 항암제의 독성은 막아주면서 암치료 효과는 방해하지 않은 그야말로 시너지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였던 이 두 의학이 과연 어떻게 하나의 미래를 향해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두 갈래길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한약은 자연과 순환하고 몸을 재생시키면서 저속 노화를 돕는 길이고요. 오른쪽의 합성의약품은 한 번 쓰고 버려지면서 때로는 독성을 남겨서 가속 노화의 위험을 안고 가는 길입니다. 두 길의 철학과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보이시죠? 결국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건강과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제로섬 게임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의 사례처럼 합성의약품의 강력한 치료 효과와 한약의 재생 및 부작용 완화 능력을 현명하게 통합해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3의 길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 답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